네,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못 봐서 그런지 더 보고 싶은 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런 침체 우려 나오니까 국내도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좀 온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맞춰서 이렇게 흔들림. 원래는 어제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어제는 또 의외로 시장이 좀 우리 시장이 강했습니다. 뭐 막판에 코스닥은 외국인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것만큼 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뭐 괜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쉴 만큼 이제 올라갈 만큼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항상 2,500 언저리만 오면은 자꾸 밀리는 그런 현상. 그리고 그때만 되면 이슈들이 우리가 뭐 몰랐던 이슈들이 아닌데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우려감. 그리고 또 이러다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때 또 기대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FOMC 다음 달까지는 큰 뭐 금융 이벤트는 없으니까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악재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눌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사소한 거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침체라는 거 이게 다시 또 조금 수면 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침체는 오는 게 아니라 겪어가고 있다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서부터 뭐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침체는 이미 내년부터 오고 있는 거고 내년 되면 더 본격화된다 이런 말씀들 전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고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 극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난 저점이 바로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뭐 그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밀릴 때마다 천천히 오히려 지지 라인을 잘 잡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침체 우려가 이제 뭐 유가 반등의 흐름도 또 다시 주춤하게 만들고 또 전기차 수요가 감소될 거다 이런 예상 나오면서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도 보면은 이제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나오는 작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전기차 수요 감소 예상, 네, 단기간으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수요 감소 예상되지만 전기차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간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시장의 비중이 10%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멀리 보신다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중 갈등 제가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묘한 미중 갈등이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련 이슈 때문에 키토류 관련해서 이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좀 해소되길 기대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원전주들은 또 반대로 불안 요소를 좀 해소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엔터주들 우리나라 엔터 파워가 좀 센 것 같습니다. 그 BTS 지민이 그 1위를 했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에 좀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하이브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JYP라든가 그다음에 또 SM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도 다시 쉬었다가 지금 가는 그런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 관련 이슈들, 뭐 리튬이라든가 뭐 이런 광산 관련 이슈에 있는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뭐 게임 관련 종목들,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좀 이 실적이 점점 개선되는 종목들,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반응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뭐 M게임은 얼마 전에도 여기서 소개를 드렸지만, 재무제표들 좀 양호한 것들, 그리고 뭐 W게임즈라든가 펄어비스 워낙 안 좋았던 것들, 지금 다시 좋아지려고 재무도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살짝 나오는 게 눈여겨볼 게 아닌가 하는 오전 시장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부진할 수 있는 오전 시장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부터 이제 오후장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미중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갈등이 좀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차잉인원 이 총통이 그 미국 방문하면서 하원 의장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도 살짝 이제 수위를 좀 아직 높이진 않았지만 좀 발끈하는 게 나오고 있고 이에 질세라 또 중국은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이 조금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있고 지난주에 그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또 뭐 사우디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미국과 미국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 이제 거의 선봉을 쓰겠죠. 그렇게 좀 대결 구도를 갖고 가려고 하고 또 뭐 반도체 관련한 또 IRA 관련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에서 대응을 해서 중국에서는 또 히토리 수출 금지, 뭐 자석 관련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유니온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바로 내려가면서 거래 없이 밀렸다. 이번에는 또 양봉으로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 섹터가 일회성에는 끝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너무 뜬 것들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좀 가는 것들, 대장은 못하더라도 작게 가는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안전하게 대응하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종목으로 좀 해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감이 해소된 그 원전, 원전 그 미국이 지금 뭐 딴지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 같이 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이죠. 근데 지금 잠깐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올라오는 길목에서 조정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그 전까지 뭔가 해결이 좀 실무진들끼리 해결이 좀 모색점을 좀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끼리 만나서 뭐 파이팅 한번 외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산업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잠깐 시세가 나오는 거 또 재밌게 수익을 좀 취하는 구간도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안 조율이 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 또 G2 파워 공부해서 지금 한 4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더 올라가기를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오늘 오전에 뉴스들은 어제 시간에서 너무 올랐지만 UAM이었는데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께서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UAM이 또 발전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 오늘 구글이 슈퍼컴퓨터 개발한다 또는 또 양자 컴퓨터 관련 또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UAM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일상화되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이런 컴퓨팅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이 차선 지키고 이런 시스템들을 일반적인 컴퓨터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 이슈도 좀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KCS라든가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뭐 우리넷도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시간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위기설이 갑자기 없어졌죠. 네. 근데 다시 뭐 9월, 10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런 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아님 말고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안 좋아지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위기설들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쨌든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계속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있게 계속 개선되는 게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펄어비스부터 M게임, 넥슨, 넷마블 이런 게임주들 좀 잘 살펴볼 필요 있고 그다음에 그 AACR 참가하는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저는 뭐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아예 콕 집어서 고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좀 보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도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관련된 종목들 참가하는 기업들이 뭐 박셀바이오, 티움바이오, 뭐 나이백, 뭐 사이토제, 한미약품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네, 다시 조정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이 먼저 세게 갔다가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략법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오늘 많습니다. 거의 4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프로 2000입니다. 이제 목표가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구 산업이 3차 목표가 도달, 그리고 고바이오랩 2차 목표가 도달. 그리고 참고로 또 신상호 전문가하면 또 루닛 아니겠습니까? 루닛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멘트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프로 2000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 2000은 프로 3000을 넘어가고 있네요. 프로 4000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 회사는 삼성하고 LG 쪽에 반도체 장비 외에도 2차 전지 신사업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이 조정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일 120일선 돌파할 때 거래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못 쫓아가도 조정 거치면서 들어갈 타이밍, 변곡점을 잘 잡으면 된다는데 아주 교과서적으로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말한 그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오히려 더 나왔죠. 자, 이거 유동 주식 수가 한 700만 주, 8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한 5배, 6배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이 수익률에 취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수익을 취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3,900원 목표가 다시 상향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프로 5,000, 프로 6,000 이렇게 별명이 붙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구 산업을 말씀드리면 2구 산업도 긴 구간 이렇게 조정을 거쳤죠. 자, 항상 말씀드렸던 그 이론에 맞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자, 5,500원을 가다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다 못 간 요 5,500원 다음 목표가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남은 물량 좀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만 갖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종목이 또 있네요. 네. 자,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그때도 지노맨 컴퍼니 같이 보라고 했는데 CJ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22,000원을 찍고 왔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목표가 24,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7, 80%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럼 거의 원금은 빼놓고 나머지 갖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하면 떠오른다고 우리 앵커님이 항상 말씀하는 신루닛이라고 했는데 56,000원을 설정을 했었죠. 이거를 55,500원 거의 100%까지 갔습니다. 자, 이것도 남은 물량 아마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이걸 감안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흐뭇하게 좀 원금 다 빼놓고 그리고 또 수익금에서도 반 이상은 빼놓고 남은 물량 천천히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을 줄 수 있는 추천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IT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이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공급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SK그룹,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이 주식 관련한 그리고 넥슨이나 이런 대표 회사들의 이제 그 IT 업체들 다들 고객사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성장되고 있고 작년에 재무제표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누적 수주 금액이 3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22년 대비 한 4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된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붙어서 시세가 만약에 나오면 수익을 먼저 챙기면서 가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8,100원, 목표가 1차로 11,000원 정도 설정하고 우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의 오파스넷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